기술력을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는 일단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3개 정도가 있는데 삼성 SDI하고 실리콘 응급제 해외 특허를 2019년에 공동 취득을 했는데 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빗길을 뚫고. 네. 이게 사실 시장이 상당히 좀 저희 공백 기간 동안에 안 좋았는데 네. 최근에 그래도 7월달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하면서 약간 좀 개별주 장세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섹터라든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그런 관점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적시에 모셔봤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락장 이후에 증시가 차츰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약간 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도 될런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 보면은 한 3분기 때 괜찮고 4분기 때 다시 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 뷰가 많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시장이 호재를 악재로 인식을 하고요. 악재를 또 호재로 인식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25만으로 잡았으나 52만 8천 명이 나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제 그 날에는 나스닥이 좀 한 0.5%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른데 경제지표 잘 나오면은 경기 침체 아니잖아 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연준이 긴축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시장은 생각보다 경제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뭐 A는 B면은 B는 C다가 A는 C가 맞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또 맞지 않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요즘에는 주식하면은 전 세계 글로벌 걱정을 다 하면서 해야 되는 참 이게 무슨 지금같이 진짜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 좌지우지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 2018년도 1월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3% 넘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서 코스피가 2,600에서 2,000까지 이제 숨도 안 쉬고 내려갔었던 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7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우리나라는 3, 6, 9, 12월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안 열리지만 미국은 2, 5, 8, 10이 안 열리는데 지금 8월 달이니까 9월 달 FOMC 기다려야 되죠. 근데 대신 8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사실상 그거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지표가 잘 나왔는데 시장이 75bp 인상이 원래 지난달에 한 10%대였는데 65%까지 또 급증을 하면서 시장이 이거 긴축을 진짜 세게 하는구나 라는 또 이런 로직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안 좋은 걸 찾으면 안 좋은 걸 다 찾을 수 있고 좋은 걸 찾으면 좋은 걸 다 찾을 수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를 유동성을 가장 큰 비중으로 둔다면은 지금 올해 1월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월별 거래대금 보면은 지금 거의 최저치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투자자 예탁금이 72조 원이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54조 원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차피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차피 약간의 비관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안 사시잖아요. 반등할 때도 못 사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막상 그 차례가 되면은 지금 일단 주식 비중 줄여놔야지 했는데 막상 그 반등이 나오면 저러고 또 하락할걸? 이렇게 하다가 결국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하는 게 그냥 물려도 그냥 주식 사고 물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주식을 하면서 저점은 정확히 못 잡는다 라는 그런 게 또 이제 밑바탕에 좀 깔려 있겠죠. 그래서 다만 한 가지는 비중을 당연히 조절을 해야겠지만 이제 또 2,500선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또 저항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해야지 여기에서 100%를 다 줄이거나 100% 다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또 기껏 올라와서 기회 줬는데 만약에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못 팔 거거든요. 2,500에서도 주식을 안 팔았는데 2,400에서는 더 못 팔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시황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장이고 뷰가 바뀌기도 하는 이런 시장
이기 때문에 뭐 저도 일반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지만 너무 모든 거를 다 알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게 되게 기계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사실 한 2200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거의 한 2500선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저항을 맞을 수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뭐 비중을 줄여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뭐 다 판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다 실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워낙 불확실한 환경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비중을 줄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식하다가 제일 힘든 때가 내가 팔고 나서 급등이 나올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폭락장도 힘들긴 힘든데 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르고 아니면 내가 주식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주식들이 다 올라가면은 그게 가장 열받더라고요. 그게 뭐 예전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 포모가 약간 그 중에 비슷한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만 더 들고 있었으면 됐는데 내가 한 달을 갖고 있었다 치면은 근데 그 하루를 몰라가지고 그냥 비중을 싹 비웠는데 그게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은 약간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패턴이 내동매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저거 10% 수익 났고 내가 왜 팔아가지고 다 약간 경험담일 수도 있는데 누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저는 요즘 같은 시장은 제가 다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지. 100% 아니 뭐 제가 어떻게 100%를 하면은 저는 그냥 주식만 하겠죠. 그런 가능성을 높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뭔가 100% 매도, 100%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이든가 늘려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마음은 좀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이 커트라인이 한 70점 정도? 네. 그러니까 딱 70점은 맞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100점 맞을 필요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내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또 최근에 또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점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증시에 핫한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 자동스럽게 이 폐배터리 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성인 하이텍이 상장을 했어요. 네. 뭐 물론 한 시초가보다는 지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공모가보다는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또 이와 좀 유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세비캠 네. 이 기업 역시 상장하자마자 더블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폐배터리 산업이 뭔가 성장을 하고 증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 상장사 중에서도 이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가능성은 있는데 좀 소외되거나 저평가된 그런 폐배터리 관련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성일하이텍 이전에 폐배터리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었습니다. 그게 네. 5만 원의 공모가였고 첫날 99,900원에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이 이제 8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폐배터리의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리유즈하고 리사이클링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리유즈는 말 그대로 재사용인 거고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술력은 사실상 리사이클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거의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됐을 때는 시총이 거의 5천억, 7천억 정도 됐었죠. 근데 네. 지금 시총이 1조가 넘으니까 이게 정말 이 기술력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본 게 이런 기술력을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는 일단은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일하이텍이었고 네. 하나는 제영텍이었고 하나는 TMR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는 모두 비상장 회사라서 사실 우리도 상장하기 전에 성일하이텍 몰랐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유일 에너테크라는 2차 전지 스태킹 장비 업체가 이 제영텍의 지분을 100억 원을 일단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제영텍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아마 증시에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을 잘할 게 시장을 뭔가 비트하는 수익률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 리유즈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측면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2020년도쯤에 이 스페코라는 종목이 사실 이 회사 실적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풍력 관련주예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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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도 이거 풍력 관련주다, 실적 잘 나온다 했는데 그때 이후에
주가가 막 오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슈팅이 나온 게 북한에서 핵 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장에서의 인식은 생각보다 크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 더 크게 나는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하면 리유즈, MPC나 이런 회사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나는 그래도 그런 알파보다는 진짜 기술력 있는 회사에서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게 각자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리유즈는 뭐 사면 안 됩니다, 리사이클링만 사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서 뭔가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좋은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는 성일하이텍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리유즈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대안으로는 말씀해주신 뭐 세비캠이라던가 성일하이텍 그리고 간접 투자로는 재형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유일에너테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C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관련 사업은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좀 베타가 크다고 해야 되나? 네. 시가총액이 작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테마를 쫓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이 막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어차피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가 큰 쪽은 리사이클링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재형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에너테크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MK전자에 대해서도 네. 리포트를 올리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서를 쓰는 게 사실은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유일에너테크랑 MK전자랑 제노코를 업데이트를 보고서로 다시 썼어요. 그 쓰는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은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지니까 이 회사를 업데이트해서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쓰는 거고 MK전자도 처음에 보고서를 쓰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MK전자를 다시 보고서를 쓴 이유는 회사가 일단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 본딩 와이어 시장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어떤 거냐면은 그 반도체 약간 딱 칩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색 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고객사도 뭐 반도체 140여 곳의 고객사가 있지만 이 회사의 그 우리나라 산업용 금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제일 재밌는 부분은 2008년에서 9년 그리고 금융위기 때 IMF 때 서브프라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일단 금을 갖고 있고 금값이 올라가고 그럼 약간 뭐 재고 자산 평가에 그런 게 많이 그런 것도 있고 수출 비중이 80%가 넘으니 환율이 항상 위기 때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처럼. 환율도 올라가고 금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 회사가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관심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 SDI하고 실리콘 응급제 해외 특허를 2019년에 공동 취득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7곳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파일럿 시설만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IR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 늘리면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게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되는 시점에 이제 늘리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 양산이 목표라 사실은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이게 이제 원래 기존에는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차세대 소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넣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진다든지. 그쵸.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상장사 중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몇 종목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네. 그거 말고는 또 제가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양산을 한다든지 그에 앞서서 뭔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시설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리고 뭐 이게 당장에 사실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시작이 아니라 또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모멘텀의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종목을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도 이제 여기서 뭐 당장에 오를 이런 종목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NK전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한국토지신탁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연결로 잡혀가지고 되게 자회사예요? 네,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MK전자는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많이 없지만 목표가를 더 두기 힘든 이유는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의 실적까지 정확히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회사는 항상 개별단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도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막 단기간에 급등한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이미 급등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관점에서 약간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네요. 반도체 이쪽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실리콘 응급제, 이게 정말 제대로 터져준다면 2차전지 소재업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길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